일단 오늘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바로 질문으로 시작해도 될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제 기억에 이 오시카무라의 부는 바람에서 중반부를 보면은 네, 우치다 보부씨를 법원에서 만나서 서로 네, 얘기를 나누다가 촬영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말이 나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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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자연스럽게 만남이 성사되어서 그게 다큐멘터리 제작으로 이어진 것 같은데요. 네. 결정적으로 어떤 끌림이 있어서 이 오시카무라를 찍어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아, 먼저 그 우치다 보부님이 아니라 타니구치 노보루 그랬나요? 씨.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예, 네, 네,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찍게 된 경위를 말씀하신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오시카무라를 찍기 전에 그 리니아 관련돼서 일본의 여러 군데를 취재를 하면서 좀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거기서 제가 단편 작업을 3편 정도 했어요. 15분짜리 한 편, 20분짜리 한 편, 30분짜리 한 편, 이렇게 다른 지역의 이야기를 단편을 찍었는데, 거기서 찍게 되면서 동시에 이제 그러니까 리니아 신칸센이 일본 전역에서 일어나는 그 공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시카무라 사람들도 그 제가 대법원 취재를 갔을 때도 몇 번이나 이렇게 만나게 됐고, 거기서도 이제 뭔가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찍어주길 바란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랑 이제 저도 이제 오시카무라를 한번 가보고 이제 찍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이렇게 서로 간의 어떤 무언의 약속이라고 해야 될까? 서로 카메라를 서로 마주 하는 사이가 되겠습니다라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이제 아마도 제가 이제 외국인인데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데모하는 것부터 이제 찍으면서 같이, 영화에는 담겨져 있지 않았는데요. 거기를 이제 취재를 보다 보니까 이제 아마도 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같이 작업을 하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되게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만남이 성사되고 또 자연스럽게 영화를 촬영하게 됐다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저 자신도 지금 요약을 너무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네, 일단 자연스럽다는 말이 저는 이 네, 영화에서 다른 방식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영화의 첫 시퀀스에서 사이먼 피거 씨가 카메라를 향해서 막 에어 기타를 치시고 또 목욕하는 장면을 찍을 때도 네, 그게 개의치 안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이때 네. 이미 피거 씨와 꽤 친밀해지셨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러면 첫 시퀀스를 찍을 때는 피거 씨와 알고 지낸 지 얼마나 되셨나요? 그리고 나가서 이때 당시에 오시카무라에는 얼마나 체류하고 계셨나요? 네. 먼저 피고 사이먼 씨랑은 네. 이제 1년 정도, 그 전에 이제 제가 이제 돈을 조금씩 모으면 오시카무라 가고, 돈을 모으면 오시카무라 가고, 이 생활을 총 3년 정도 했는데요. 거기서 그 찍기 전에 1년 전부터 사이먼 씨랑 같이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려고 했습니다. 제한된 시간이지만은 같이 가서 밥도 많이 먹고, 사이먼 씨 그 나무 베는 네. 일도 제가 참 많이 도왔고요. 그뭐 청소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서 추석도 같이 보내고, 그 명절도 같이 보내고, 그러면서 좀 시간, 물론 이제 저랑 이제 사이먼 씨랑은 국적이 다른 외국인, 그렇지만 이제 일본에 같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어떤 작은 동질감, 그런 게 또 있었기 때문에 사이먼 씨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방적인 분이셨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랑 같은 그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이먼 씨도 이제 오시카무라에서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테레비 출연이나 그런 게 되게 많았는데 이제 항상 외국에 그
일본에서 여태까지 사이먼 씨를 찍었던 방식이 외국에 있는 일본에 있는 영국 사람에만 초점을 맞춰서 찍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좀 다른 각도로 여기서 이제 얼마만큼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지를 좀 더 천천히 바라보면서 찍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 나름대로 전략을 좀 세워서 최대한 카메라를 늦게 드는 늦게 든다라기보다는 좀 이 친구 왜 이렇게 카메라를 늦게 들지?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좀 물론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다는 욕망은 처음부터 사이먼 씨한테 편지를 써가면서 표현을 했는데 좀 사람 대 사람으로서 뭔가 대등한 위치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렸던 시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답답했는데 다행히 이제 사이먼 씨가 카메라를 이제 찍게 되면서 좀 더 자연스럽게 평소보다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 저도 의외로 이제 촬영을 하면서 만날 수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 제가 어, 알고 지낸 지 1년 넘어서 카메라를 든 게 좀 굉장히 그 오시카무라에서의 그 자연스러운 삶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너무 장황하게 얘기해서 네,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네, 네. 너무 친절하게 말씀을 아,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체류 기간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초반부를 보면은 산에 신사에서 참배를 할 때 네, 국민들이 막 요구를 하잖아요. 그 감독님한테 직접 네, 참배를 같이 하자고. 그래서 직접 프레이밍 하시는 감독님이 네, 그 네, 참배 참여하는 장면이 있죠. 네, 네. 약간 당황하신 게 잘 보여서 이 영화에서 저한테는 되게 웃긴 장면 중 하나였는데 아, 네, 많이 웃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실제 그 순간에는 감독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또 여기서 저도 정말 질문이 너무 날카롭다고 생각했는데 이 참배, 제이, 꽁트 이런 부분, 가부키 이게 그렇죠. 뭐냐면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랐던 것 중 하나가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오시카무라에서 가장 많이 배운 게 뭐냐면 기도하는 방법을 산에 대해서 기도를 드리는 마음 그런 게 저희가 직접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분들 그리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산에 이렇게 기도를 한다라는 감각이 없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산에 기도를 드린다라는 감각이 굉장히 일상생활 속에 기본적으로 항상 계시거든요. 물론 일본이라는 국가가 이제 뭐 지방 도교 같은 풍습이 남아있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이 아마 오시카무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었고 기도를 배웠다라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저도 굉장히 촬영 초반에 있었던 장면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편집을 보면서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물론 더 깊숙한 이야기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뭔가 산에게 기도를 한다라는 그 마음이 녹아져 있는 곳이구나라는 거를 저도 이제 배우게 돼서 뭐 제가 막 웃으면서 당황했던 거는 이제 뭐 제가 카메라 앞에 나오는 게 너무 좀 저 혼자 있었거든요. 혼자서 촬영하고 있었는데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놀라가지고 뭔가 카메라 앞인 것도 인식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제대로 인사를 해야 되는데 또 긴장되고 그러니까 막 그냥 멋쩍게 막 웃음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봐주신 일본 분들도 그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웃어주셔서 좀 뭔가 되게 우연히 찍혔는데도 너무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뿌듯하다고 해야 되나? 음. 네, 나중에 이 GV를 보게 되실 분들을 위해서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네, 제가 어, 감독님한테 질문지를 드릴 때, 그 다른 질문, 방금 드렸던 것과는 조금 다른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네, 신사 참배 씬이 저한테는 이 영화에서 하이라이트는 아닐지언정 되게, 음, 이 오시카무라의 부는 바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략이 가시화되는 순간처럼 보였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린다라고 감독님한테 이 질문지를 드렸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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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음, 어,
저 일단 제 이런 꽁트에 가까운 연극이나 아니면 지방 가부키 네. 같은 것들을 이 영화에서 자주 담은 것에 대해서 저는 이 오시카무라의 부는 바람이 지역을 지키기 위한 투쟁만에 찍은 영화가 아니라 투쟁이 주민들의 삶과 문화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지를 찍은 다큐멘터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 네. 점에서 그 점에서 이 오시카무라의 부는 바람이 좀 평범한 혹은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투쟁 다큐멘터리들과는 조금 다른 궤를 가려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네. 그거는 네. 네. 근데 아, 예.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아, 여기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 네. 어, 저도 너무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네. 이게 제가 왜냐면 이걸 찍기 전에 단편 작업을 하면서 반대하시는 분들을 한 각 막 자동차 혼자 운전하면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찍었어요. 네. 뭐 나무를 지키는 사람들이나 어떤 시민 음, 단체들이나 뭐 반대 데모하는 사람들 이렇게 찍었는데 음, 그거를 찍으면서 동시에 음, 아, 음, 찍으면서도 저도 처음에는 이제 제 안에서도 이제 과연 리니아가 정말 리니아 신칸센이라는 게 정말 필요한지 그리고 이게 무엇인지 어떤 이 자본주의의 새로운 형태 그리고 과연 이 신칸센이 2021년에 2028년에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요. 뭔가 저도 이제 다큐멘터리를 공부하면서 영화를 공부하면서 어, 저 안에서도 그 반대뿐만 아니라 이 반대를 하는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부딪혔을 때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남들과는 다른 작품, 다른 반대 운동, 반대 사회 운동. 근데 제가 또 외국인이니까 제가 뭐 이거를 반대합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은유적으로 많이 표현되는 작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재밌었던 게 오시카무라는 장소가 가부키라는 일본 전통 연극이 있고 그리고 옛날부터 내려져 온 전통을 지켜온 마을이고 거기에는 이제 또 꽁트라는 새로운 전목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리니아가 이제 뭐라고 하지? 이게 지나갈 예정이고 네. 여러 가지 그 뭔가 옛날 것과 새로운 것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이곳을 찍는다 그리고 외국인이라는 시점에서 찍었을 때 이 사람들의 생각에 다른 걸 찍는다라는 게 좀 너무 오시카무라는 장소 자체가 매력적이어서 어떤 감독분들이 오셔도 아마 이런 생각의 차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냥 그 중에 그냥 우연히 온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얽히면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제가 깜짝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오시카무라를 처음 만나게 된 계기가 이제 그 지방 법원 네. 앞에서 만났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오시카무라 그 꽁트 하시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이제 도쿄에서 대규모로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꽁트를 통해서 리니아를 반대하는 이제 그 영화에는 담겨져 있지 않았는데 그걸 보면서 어 물론 이제 한국에서도 어떤 문제에 있어서 반대를 할 때 어떤 연극 같은 걸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특히나 이거는 뭐 제가 뭐 감히 일본 역사 다큐멘터리 역사를 논하기에는 그렇지만은 항상 자신들의 의견을 이렇게 내세울 때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연극이나 그리고 어떤 꽁트나 어떤 이야기화를 통해서 음, 뭔가 표현을 한다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신선했어요. 뭔가 더, 더, 더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건 되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내가 갖고 있는 의견이 맞다, 아니다라는 것을 떠나서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 안에서 통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게 저한테는 그런 부분이 그걸 물론 재미있다, 재미없다를 떠나서 누군가를 설득하는 방식에 있어서 물론
오가와 신스케 그 나리타 공항 만들 때처럼 투쟁이 있는 시대랑은 또 40년, 50년이나 시간이 지났고 그런 시간들을 겪었기 때문에 나보다 큰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할 것인지 아니면 나를 모두가 좋다고 하지만 여기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라고 의견을 내세우는 방식이 저는 그 꽁트나 연극이나 그리고 이렇게 은유적으로 살아가는 이주를 통해서 살아가는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특히 오시카무라 사람들이 갖고 있던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전략적으로 물론 이제 현지 분들도 찍었는데 좀 약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뭐 처음부터 계획했던 건 아닌데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오시카마라 사람들이랑 시간을 보낼수록 뭔가 이주민들 그리고 꽁트 그리고 뭐 가부키 이런 것들을 좀 얽혀서 구성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좀 의식을 많이 하면서 어, 만들면은 조금은 다른 사회운동 영화, 조금은 다른 일본의 이야기를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저의 어떤 전략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약간 속이 보이지만 그래야지만 뭔가 사람들이 좀 알아봐 주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뭐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아, 네네. 아, 네, 지금 감독님 답변을 들으면서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요. 네, 그 저희가 계속 얘기를 나눴었던 어떤 신사참배 씬을 비롯한 뭐 제의라든가 그런 것들이 흥미롭게 제게 다가왔던 게 앞서 감독님이 계속 강조하셨듯이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우시카무라의 내부적 이방인이라 할 만한 것들이 계속 눈에 밟힌다는 사실이었거든요, 저한테는. 아, 그러니까 네, 돌이켜보면은 이 미나미 알프스라는 일본 특유의 명명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이먼 씨라든지 소녀라 가족이나 아니면은 중간에 이 미나미 알프스를 배경으로 하는 시타르 연주라든지 그리고 나아가서 감독님이 한국인이라는 그런 정체성까지 이 영화 속에서 다뤄지는 이 오시카무라를 지탱하고 있는 건 일견 향토적이라 할 만한 인상을 배반하는 요소들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예, 네, 말하자면 오시카무라가 처음부터 이 모든 게 마련되어 있었던 장소가 아니고 이주민들이 계속해서 들어왔고 그들에 의해서 성립된 그런 공간처럼 그런 장소처럼 보인다는 거죠. 네, 네. 예. 여기에 대해서 감독님이 어떤 의식을 갖고 계신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아, 네. 이거는 좀 어떤 제가 이제 오시카무라 처음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전부 이주민들로 구성된 마을이다라는 정보를 전혀 알지 못했는데 제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는 이제 오시카무라가 그 일본에서 가장 대표적인 히피들이 모이는 성지 음, 사회에서 떨어져서 히피 일본이나 아메리칸 원주민들 그 기도법을 배운 사람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전 세계에서 유명한 어떤 히피들 사이에서 성지더라고요. 특히 일본 내에서도 이제 그 뭐 예를 들면은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많은 그 정 뭐라고 해야 되나 나리타 네, 어떤 말다. 투쟁 이후로 많은 히피 문화가 일본에서도 많이 언더그라운드 문화가 많이 발생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교토랑 이제 오시카무라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게 되었고 그때 1980년대 이후부터 특유의 그 이주민들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히피들뿐만 아니라 형성된 곳이었기 때문에 어 이미 제가 들어가기 전부터 오시카무라는 이미 어떤 이주민들이 만든 어떤 새로운 공간이라는 공간이 이미 되어 있었어요. 되어 있었고 네. 그 중에서는 이제 영화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20년 동안 살고 계셨던 한국인 분도 계시고 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에 대한 그 위화감이 전혀 없는 그리고 제일교포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서 저가 막 특별하게 한국인이라 다르다라고 저를 이렇게 바라봐 주시지는 않았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너무나 워낙 많은 외국인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기에 좀 더 저도 이제 물론 타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주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오시카무라가 갖고 있는 본연에 갖고 있는 특징과 더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좀 섞이게 된 게 아닌가? 그 제가 그거를 발견했다라기보다는 원래 있던 건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서 이렇게 어우러진 것 같습니다. 네. 그 장소에 있으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체감하게 되셨다는 거죠? 네, 그런 체감이 이제 아마 2년 차 그리고 3년 차 이렇게 됐을 때 점점 저도 아,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제 예전의 삶 같은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아, 이곳은 이런 곳이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되면서 이제 또 편집할 때도 그런 방향을 최대한 이주민들의 삶 그리고 그런 쪽을 의식은 계속 하면서 편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시카무라가 일본 히피들의 성지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는데 이렇게 네, 듣고 감독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들으니까 되게 영화가 좀 새롭게 보이는 지점이 있네요. 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우치다 보부시라고 네, 비 내리기 전에 산가 이렇게 인터뷰하신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님이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히피 분이세요. 그래서 그 그분 그 유명한 음악가이기도 하신데요. 그분이 너무 짧게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일본 관객들이 굉장히 아쉬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못 찍어가지고 너무 한편으로는 제가 뭔가 이 이야기랑 좀 더 히피 그리고 좀 더 언더그라운드 문화를 좀 더 잘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뭔가 그러기에는 제가 또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은 또 아쉽게 배제를 했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뭔가 나중에 그런 지점에 집중한 영화가 나와도 좀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래서 네. 그 뭔가 그냥 음, 제 바람은 제가 지금 이제 일 때문에 다시 도쿄에 나와 있지만은 네. 뭔가 저도 저 나름대로의 삶이 조금 정리가 되고 진정이 되면은 뭔가 오시카무라 저도 이제 오시카무라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생활을 해보고 싶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좀 더 제가 직접 뭐 영화에 담겨 있지 않았지만은 좀 더 많은 더 다양한 오시카무라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아,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저도. 음, 음. 네. 이번 인디포럼 영화제에서 오시카무라의 부는 바람을 좀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면 좀 방금 감독님의 말씀을 듣고 좀 기대를 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 예, 제발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네. 네, 아까 전에 이 오시카무라의 부는 바람에는 어떤 전략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중에서 아, 저는 네. 네, 두 가지 전략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는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종의 제의 혹은 퍼포먼스에 계속 집중을 하는 것이고 네. 다른 하나는 예를 들면은 이 영화에서 카메라와 그 뒤 혹은 앞에 있는 감독의 존재를 계속 상기시키고 있다는 점이었거든요. 그리고 네. 그래서 감독과 피사체가 같은 시공에 있다는 지각을 계속 관객한테 줍니다. 네. 말하자면 네. 사실성에 강력한 지시인데 물론 이런 특징은 아까 감독님이 언급하셨었던 이 살리치카 연작으로 유명한 다큐멘터리스트인 오가와 신스케나 아니면 그 네. 이후에 일본 다큐멘터리스트 몇몇 책에도 퍼진 방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네. 근 10년간 세계 곳곳에서 네.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 이런저런 다큐멘터리스트들에게서 볼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아, 네. 그렇다면, 그런가요? 예, 네, 아, 그렇다면 너무 좀 큰 질문으로는 나가지 않을 거고요. 좀 네네. 단순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독님께서는 왜 이렇게 사실성을 지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음, 야, 이 제가 아, 음, 어, 왜 정말 부담 그랬을까요? 없이 말씀해 주신다는 게 제가 왜 너무 그랬을까? 크게 질문을 드리긴 했는데 너무 어려운데요. 네, 그러니까 그 일단은 제가 이제 뭐 다큐멘터리 역사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을 의식을 해서 했다기보다는 음, 음, 어떤 제가 직접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어떤 음, 아 잠시만요. 제 생각을 네네,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를. 음, 근데 저는 일단 제가 이거를 다큐멘터리지만은 가장 많이 생각을 했던 거는 뭔가 어떤 내가 직접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체험을 한 거에 대해서 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면 사이먼 씨가 이제 그, 그, 제가 찍은 영화인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같이 비디오를 보는 장면이 네네,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이먼 씨가 이제 그 작품을 보여주기 전에 저한테 뭐, 이거는 아카데미 작품상을 본 영화야. 뭐 이탈리아의 중요한 영화야. 이건 독일의 다큐멘터리야. 막 이러면서 외국 유럽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막 엄청나게 CD를 많이 빌려주시면서 뭐 이런 삶이 있고 그런 거를 어떤 뭐 교수님은 아닌데 이렇게 같이 영화를 옛날 막 영화를 보면서 보는 작업 시간을 되게 많이 가졌어요. 일주일 정도 같이 DVD 보면서. 근데 내가 이 사람이 살아왔던 역사에 대해서 아마 일부밖에 모르는데 그 사이먼 씨가 어떻게든 나한테 이거를 전달해 주려고 우리의 유럽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이주민들은 이렇게 살아왔고 뭐 이런 가치관을 중요시 여겨 막 그러면서 막 중국의 그 도교 역사 같은 것도 얘기해 주시고 막 굉장히 그 저널 인텔리한 분이셔서 그런 거를 계속 저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찍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이 사람은 나한테 알려주려고 하고 있고 나는 그걸 듣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촬영 이게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이제 촬영 일지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적으면서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귀를 귀담아 듣고 있는 모습을 찍으면은 뭔가 사이먼 씨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삶이 조금이라도 보는 다른 관객들한테도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거는 제가 어떤 사이먼 씨랑 시간을 보내면서 즉흥적으로 이제 세웠던 즉흥적으로 생각한 이제 작전이라고 해야 되나 작전이라는 생각은 했고요. 그런 것들이 동시에 음, 어, 뭔가 나 관객분들이 나를 통해서 솔직하게 웃으면서 뭔가 즐겁게 오식감을 하는 공간을 알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제가 좀 뭔가 계속 저를 막 일부러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닌데 네. 그런 마음이 이거 너무 대변 대답이 너무 너무 형편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좀 잘했어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가장 솔직하게 체험한 거에 대해서 뭔가 어떤 가공 없이 가장 스트레이트로 보여주는 방식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오시카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시카무라에 부는 바람이 오시카무라에서 겪었던 저의 어떤 체험 시간, 체험 학습 같은 거니까 그런 거를 좀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도 이제 리니아드에서 오시카무라
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알게 된 것들이 더 많고 그 사람들이 왜 반대하는지를 이제 단순히 뭐 반대하는 그 종이를 받아서 알게 된 게 아니라 아, 이 사람들은 이런 삶의 가치관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더 알게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뭐 그런 아우 대답이 너무 어렵다. 네, 그런 부분에 저가 가장 솔직하게 네. 전달을 하고 싶었다라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이 네, 지금 대답해 주신 것은 아까 전에 이 이주민들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그때 그때 얘기랑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좀 네, 네, 있는 그대로 스트레이트하게 찍고 싶었다고 하신 말씀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찍고 보니 체감이 오이카무라에 있는 것들이 체감이 됐다? 이런 말씀과 조금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음, 그럼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은 네, 어떻게 보면 방금 전에 질문드렸었던 이 사실성에 대한 것과도 조금 연관이 있는 건데요. 네, 네. 재밌게도 이 오시카무라에 부는 바람은 그 처음에 오시카무라에 도착해서 오시카무라를 나올 때까지 혹은 이 영화를 촬영을 끝마칠 때까지를 찍을 그 시간선을 고스란히 배치한 게 아니라 되게 자의적으로 그 영상들을 배치를 한 거거든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 저는 보면서 계속 왜 관객들이 이런 순서, 이런 배치 속에서 오시카무라를 만나야 하지? 라는 의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아직까지도 저한테는 좀 해소되지 않은 의문인데요. 감독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생각으로 이런 네, 순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어, 아, 이게 진짜로 편집을 하면서 저도 너무 편집을 못 음,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진짜 이게 편집을 이렇게 뒀을 때 이걸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될지 이렇게 조금씩 편집을 할 거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가 너무 거대한데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지 일에 대한 그 배치의 문제, 구성의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예를 들면 가장 이제 일본에서 시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너 이거 속편 찍을 거냐고. 왜냐면 리니아 신칸센이 20, 2028년에 30년 정도에 완성된 건데, 완성된 이후에도 찍을 거냐고. 그리고 뭐 다른 지인 감독분께서는 이제 앞으로 20년 동안 찍어야 되는 거 그냥 단순하게 2년 정도만 먼저 찍은 거 그냥 편집한 거, 가편집해서 보여준 것 음, 같다라는 말씀도 들었고, 그런 어떻게 하면 이제 이거를 아마 이거는 공사가 시작하고 있는 예를 들면 어떤 공사가 어떤 반대 운동에 관한 영화도 아니고 공사를 하고 나서 공사가 끝난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미나마타 병이 생겼거나 뭐 이런 어떤 현상의 어떤 어떤 뭐 3.11이나 어떤 현상의 그 뒤에 그 후폭풍을 그린 작품이 아니라 그 전제라고 해야 되나? 어떤 전제 그리고 어떤 공사하기 전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연과 더 가깝게 살기 위해서 왔는데 자연과 가장 반대되는 어떤 리니아 신칸센과 만난 사람들이 공사와 함께 시작되면서 겪은 그런 마음 같은 게 더 중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서 아마 그런 그런 거를 가장 많이 의식했기 때문에 구성 자체에서도 이제 리니아 신칸센이라는 단어가 아마 30분 뒤에 나온가? 그래서 네, 최대한 뒤로 배치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먼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오시카무라는 공간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재밌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소소하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 있는 거 뒤에 자연스럽게 리니아 신칸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마음에 들지 않은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 직접적으로 반대 운동하시는 분들은 좀 더 리니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 뭐 좀 더 신칸센이 더 달리는 모습 같은 거 더 찍고 원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저 나름대로에서는 뭔가 좀 더 오시카무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좀 더 보여주고 싶었던 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이랑 좀 벗어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네. 아, 오히려, 네, 오히려 제가 궁금했던 점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리니아, 리니아 철도 건설 얘기가 되게 한참 지나서 나오고,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질문 드렸었던 것 중에서 하나가 이 오시카무라에 부는 바람이 꼭 투쟁이 주민들의 삶과 문화와 어떻게 함께 가는지 그 얘기를 찍고 싶어 한 영화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것과도 되게 연결이 되는 답변이어서 저는 되게 좋게 네. 봤습니다.